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도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이제 뭐 2, 4분기로 벌써 접어드는, 그리고 뭐 프리어닝 시즌 벌써 접어들었는데 이게 좀 예측하지 못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나왔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변동성을 또 확대시키고 우리 시장 누르고 있는데 이 재료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예, 우리가 예전에 한 3달 전에도 거론을 했었던 재료고요. 이번에 나타난 재료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게 지나가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FOMC 회의가 지나가면서 예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너무 좀 우호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바로 유로존하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그것이 연결되면서 이러한 재료들이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모두 다 쏠려서 불안감을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다음 주 초에 이제 또 중국 쪽의 제조업 지표 나오죠.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금리가 정상화되더라도 그러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이걸 덮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악재를 한번 반영시키고 가는 것도 시장의 악재를 반영시킨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 거론되어 왔었던 이 장단기 금리차 이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쪽을 너무 자세히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주변 환경과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언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얘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재료가 이번 주 초에 나온 거기 때문에 3일째고 많이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 이 차원에서 좀 접근해봤습니다. 계속 거론되어 왔고 시장 참여자 누구나 이제 아래 공포 이거 인식하고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커졌다기보다 점차 악재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3개월 전에 우리가 접근했었던 그것을 다시 돌아본다면 미국에서 신규 발행 국채 중에서 단기 채권 발행이 과다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부담이었죠. 그래서 그 와중에 경기가 점차 미국 쪽에서 탄력이 줄어드니까 금리 플래트닝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좀 더 이어지면은 역전 현상으로 갈 수가 있고 경기 위축 사이클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이거였죠. 이 구도를 다시 돌아보면은 이번에 새로운 악재가 아니다.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런 경기 침체가 경기 사이클의 일부이긴 한데 지금 마치 2001년하고 2007년을 예를 드니까 그 당시에 나타났었던 거의 위기성 재료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금리 역전이 나타났었던 사례들로 들고 있는 2001년 같은 경우는 IT 버블이고 2007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각각 문제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위기로 이어졌던 것은 2008년에 그 2007년에 문제가 됐었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모기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도 복잡한 이런 파생상품 때문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를 봐도 위기는 예상치 못했었던 모멘텀이 번져 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지 그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상황은 더더욱이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특히나 글로벌 경기 위축 국면 진입 이거는 다 알려진 뉴스죠. 한국은 벌써 2년 가까이 침체 상태에 이어지다가 지난달에 반등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다시 또 침체로 진입된다 해서 얼마나 더 나빠지겠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그리고 위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설사 경기 침체 이슈가 거론된다 하더라도 미리 안 좋은 상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경기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거 이미 다 뉴스에 알려진 사실이고 FOMC 회의에서조차도 나타났었던 거죠. GDP 성장률 낮아졌다는 걸 다 공개하면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 위축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위기로 가는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 시장 자체적으로 괜히 공포에 쩔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연준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그렇게 과민 반응하냐 이런 의미들까지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어느 정도로 변동성도 강해지고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장이 진짜 과민 반응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연준 인사들이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시장을 너무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근거를 확실히 찾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FRB 인사들이 그냥 뻥을 친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를 다시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조치들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채권 시장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미국 경제 확장 강도 약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 사이클 위축으로 진입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에 한번 이 경기 사이클 미국 쪽 예를 들어서 한 10년짜리 제가 표를 해가지고 이머징 마켓하고 비교를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머징 마켓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적은 침체 강도를 보였고 기간도 짧았다. 그리고 다시 재확장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전 전략에서 놓고 보면 이번 같이 시장이 반응할 때는 만약에 이게 지나가면 제로다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혼자 다른 길로 접어들면 안 되겠죠. 많이 다칠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주의할 구간에 들어선 거는 맞고 3월 말까지는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 논쟁보다는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옳고 그름보다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가 살아있다라는 점, 시장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예를 들면서 이것이 지금 크게 번져나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보고 몇 주 전에 FOMC 회의 직전 주에도 봤었던 그 CME 패드워치 툴, 이 금리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한번 난리를 치면서 어제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이게 2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0bp 인하 가능성도 0.8%까지 올라오고 좀 뒤로 가가지고 올해 12월 금리 쪽을 살펴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주에 22%에서 42%까지 올라왔고 동결이 33%이기 때문에 이제 동결보다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고 50bp 인하 가능성이 무려 19.6%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내년이죠. 내년 1월에 FOMC 회의 쪽을 살펴보면은 동결이 27%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 2배, 40%가 넘고요. 50bp 인하 가능성이 23.7%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패드워치 툴 이거를 볼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호재가 발생하면 과열을 좀 경계하고 이 금리 예상치에서요. 그리고 악재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패닉을 완충시키는 그런 지표의 변화 툴로 하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시장의 자생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이러한 수치들을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가 4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가 적지 않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었다 하더라도 한 3개월 전쯤, 그러니까 회의를 앞두고 한 3개월 전쯤에서는 그 확실시 되는 그런 확률조차도 한 5, 60%밖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가능성이 40%까지 올라오고 6월의 가능성조차도 지금 거의 뭐 20%가 넘어가고 30%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좀 이번 상황에서 어떠한 시장 스스로 자생력을 만들고 또 다른 한쪽에서 다른 조치를 기다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FRB 쪽에서 나오는 코멘트들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하는 내용들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경계하자 이것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을 보는데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불확실성이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해소되는 시점을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가능은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뭐 배경 요인이나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역 분쟁 때문에 지금 경기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역 분쟁에 대한 것 하나 그리고 채권 자체적인 수급 쪽도 한번 2분기를 맞이하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살펴본 거는 이머징 마켓과 선진 시장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요인 이전에 이 가장 쉬운 얘기가 이 이머징 마켓 쪽이 피해보고 있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고 겪었기 때문에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달러하고 금값하고 뭐 이게 동반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달러는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안전자산이고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 쪽의 자산들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흐름이요. 한국 원화도 지금 지속적으로 1130원 넘어서서 오늘 뭐 거의 1135원까지 가고 있죠. 뭐 1140원도 보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게 아직 위기의 징조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박스권 레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자산 시장의 일시적인 언밸런스가 언제까지 가느냐도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언제까지 이 금리 얘기가 나올 것인가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달러하고 금이 최소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갖춰질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은 약간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두 가지 요인 중에서 무역 분쟁을 좀 살펴보자라는 이유가 훨씬 더 명확해졌어. 그 경기 논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뉴욕 쪽의 뭐 중국계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들어보면은 무역 분쟁이 4월에 윤곽을 잡고 6월에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신뢰도가 높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보통 그 정도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 흐름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주요 시그널 차원에서 무역 분쟁을 볼 때 4월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쪽을 주목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쪽은 변동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건 이제 미국 국채 발행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2분기에 단기물 채권 발행을 놓고 보니까 무려 1,820억 불이 2분기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장기물 채권은 예전같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장기물이 2,650억 달러나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정책적인 그런 대책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시장에서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측은 뭐냐면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반대,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물 채권 매수를 하고 장기물 매도하면서 지금 플래트닝 된 거를 각도를 높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쪽 FRB 쪽에서 나타나는 미 국채 발행 2분기 지금 발행 시장 규모를 놓고 보면은 그 단기물 채권 매수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공급을 감소시키고 장기물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경기 부양의 반대쪽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경기 위축 효과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FRB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도 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개 시장 조작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발행 시장의 물량 조절로 인해서 시장에 반영을 시키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이런 노이즈가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주부터 벌써 단기물 발행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언제 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인가를 따져보면은 4월 1일부터 이 15일 사이에 단기물 감소폭이 210억 달러나 감소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감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4월 중에요. 그래서 4월 초부터 중순까지가 벌써부터 지금 나타난 악재들이 수그러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월 26일, 28일 지금 최근에 이번 주죠. 벌써 만기 대비 중장기물 입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서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미 조치는 시작이 됐고 4월 중순 가면 채권 시장의 안정적인 모습, 재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아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논할 때 4월 중순,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적게는 보름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까지 여유 있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을 특히 뭐 코스피 대응 전략이 지금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들도 어떤 분들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해요. 이게 시장이 어떤 방향성이 그나마 좀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할 건 간단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무역 분쟁 이쪽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를 가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불확실성의 해소 이전에는 변동성 장세, 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는 그 모습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는 4월 초까지도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중요한 거는 이 결산감사 보고서가 주총 기한에 맞물려서 시장 혼란을 많이 가중시켰죠. 실적 시전 이번 건은 이 악재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변동성의 요인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1분기 기업 실적도 이번 1분기에는 좀 어닝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집계한 거 보면은 1%대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국내외 기업 실적 모두 다 이번에는 변동성 요인을 자극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해서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신인이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내는 종목들,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이런 호랑기에 주가가 좀 견조하게 상승을 유지할 수 있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종목 쪽으로 좀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